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우선 올조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퀄컴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개발한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통신하는 방식이 아닌 디바이스 간의 로컬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발표는 다음과 같이 올조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소개, 그 다음에 올조인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 일부 샘플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화질이 좋진 않지만 저희 본사에서 제공한 몇 가지 샘플 데모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올조인을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그 올조인 개발 컨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팜플렛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올조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올조인이란 이제 기존의 통신망을 통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이제 구조 방식의 이제 통신 방식이 아닌 단말과 단말 간의 직접적인 통신을 통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근접거리에 있는 사용자들 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근접거리라 하면 그 와이파이 또는 와이파이 다이렉트 또는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가능한 사용자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디바이스 사용자들 간의 이제 직접적인 통신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근접거리에 있는 사용자들 간의 간단한 이제 게임이나 SNS, 채팅, 또한 이제 핸드폰이나 PC, TV, 뭐 태블릿과 같이 뭐 연동하는 파일 쉐어링, 미디어 스트리밍, 미러링 같은 다양한 형태의 멀티 스크린 서비스 같은 부분들도 저희 올조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개발사들이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조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앞서 두 가지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 두 가지 항상 나오는 질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진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조인은 오픈 소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항상 질문하는 게 오픈 소스면 이제 SDK나 개발 툴 또는 다운로드와 관련된 뭐 설치 가이드 같은 것들이 정말 무료인가? 그다음에 이 SDK를 통해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상용화했을 때 퀄컴을 통하여 별도의 라이센스 같은 것들이 혹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우선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 올조인 프레임워크는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사용하고 소스 수정해서 배포하시더라도 저희 퀄컴에 별도의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올조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 올조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소스뿐만 아니라 SDK 설치 가이드, 그다음에 개발 가이드, 그다음에 올조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샘플 소스 코드들도 함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퀄컴을 통해서 저희가 올조인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 이 올조인 프레임워크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퀄컴 칩 기반해서만 혹시 동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혀 퀄컴 칩과 상관없이 동작을 합니다. 뒤에서 OS와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선 올조인은 하드웨어와 OS에 종속적이지 않고 뭐 다양한 삼성, 펜텍, LG, 뭐 아이폰 같은 디바이스들 간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또한 이제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시리즈, XP7, 8, 윈도우즈 RT 태블릿들도 올조인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올조인에 대한 이제 컨셉적인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뭐 제가 갖고 있는 개인 컨텐츠를 지금 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송하고자 했을 때 아마 쉽게 떠오르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통신 채널 같은 것들이 쉽게 떠오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디바이스들을 살펴보면 디바이스 안에는 와이파이라든지 와이파이 다이렉트, 또 블루투스 같이 서로 근거리에서 통신하기 위한 다양한 칩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마켓이나 단말에 많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개발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이제 못 만드는 부분에서 이제 구현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P2P 서비스, 예를 들면 서버를 통해서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아닌 디바이스 간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바로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서는 개발사들이 고민해야 될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애드옥 네트워킹인데요. 일반적으로 개발사에서 이제 P2P로 간단한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프로토콜, 이제 스펙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를 이용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설계를 구현하는 일이 이제 일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실제로는 아니죠. 물론 이제 1대1과 같이 이제 픽스된 이제 연동 같은 것들은 이제 쉽게 구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동적으로 디바이스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검색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를 찾고 그 서비스들 간에 페어링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들이 실제 개발사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간의 페어링이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대부분 디바이스 레벨에서의 페어링이 제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좀 취약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루투스나 흔히 알고 있는 DLNA 같은 부분들이 이런 디바이스 레벨에서의 페어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디바이스 레벨 페어링이라고 한다면 제가 누군가와 페어링이 됐을 때 제 디바이스에 있는 모든 컨텐츠 정보들이 페어링된 다른 서비스 사용자에게 오픈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단순히 제가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서 페어링을 했더라도 사진뿐만 아니라 제 단말에 존재하고 있는 뭐 파이낸스, 뭐 금융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 같은 부분들도 쉽게 오픈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개발사들이 페어링 관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영역들인데, 우선 올조인 같은 부분은 디바이스 레벨에서의 페어링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페어링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제어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만 실제로 서비스 페어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페어링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디바이스들 간의 페어링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페어링이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렸을 때 블루투스를 통해서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페어링하는 절차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페어링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 블루투스를 서로 켜고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사용자를 검색을 해서 리퀘스트를 날리고 거기에 대한 인증 코드를 승인을 하면 승인 코드를 받고 그에 대한 허용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디바이스 레벨에서 페어링이 이루어지고 그때 서비스를 런칭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이 방식이 실제로 파일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절차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아닌가. 또한 디바이스의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작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사용자들을 통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페어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한 디바이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실제 대부분이 동일한 단말, 동일한 제조사의 단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 LG, 아이폰 간에 서로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동일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 개발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영역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퀄컴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통신 시장에서의 경험들을 토대로 미리 이제 검토하고 구현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 프레임워크를 패키징해서 SDK로 개발사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들은 이제 근접거리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제 P2P에 대한 이런 아랫단에 있는 통신 모듈에 대한 이제 검토라든지 리소스 투자 같은 거 없이 그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UI나 UX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좀 다양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조인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보시면 어디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선 올조인 프레임워크는 하이레벨 OS 위에 동작하는 하나의 데몬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동작하는 올조인 프레임워크가 다른 디바이스에 있는 올조인과 함께 페어링을 하거나 디스커버링하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개발사가 올린 뭐 잼조인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드시고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저희 올조인 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API 호출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고 그 검색된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쉽게 전송하는 이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조인 프레임워크가 다른 디바이스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통신 채널로 사용되는 것은 현재 세 가지입니다. 와이파이, 이제 블루투스, 그 다음에 와이파이 다이렉트가 실제 이제 페어링을 위한 기본적인 통신 채널로 밑단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는 그 올조인 밑에 있는 영역, 와이파이 다이렉트,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통신 채널에 대한 매니지먼트라든지 보안, 그 다음에 다양한 OS 환경 같은 부분들의 고려 없이 저희가 제공하는 간단한 SDK만을 통해서도 쉽게 이런 로컬 기반의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에 보면 이제 올조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올조인과 비슷한 형태의 디바이스 페어링 프로토콜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삼성의 올쉐어라든지 LG의 스마트쉐어, 그다음에 애플의 에어플레이, 그다음에 인텔의 와이다이 같은 부분들이 보시면 이제 DLNA나 UPnP, 봉주르 같은 별도의 이제 그 디스커버링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표준화된 이제 DLNA를 기반으로 해서 올조인을 몇 가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DLNA는 아시겠지만 디지털 리빙 네트워크 얼라이언스인가요? 아마 그래서 가전 내에서 데이터 스트리밍을 위한 이제 프로토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능적으로 보면 이 DLNA를 기반으로 한 올쉐어라든지 스마트쉐어 같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컨텐츠 타입에 대해서만 컨텐츠 타입, 음악, 사진, 동영상 세 가지 컨텐츠 타입에 대해서만 스트리밍 형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넥션 자체도 이제 홈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대1에 대한 커넥션만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보안 관련해서도 페어링이 이제 디바이스 레벨에서의 페어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조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통신 채널 위에 올조인 프레임워크이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이제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컨텐츠 타입에 대한 제한 자체가 전혀 없고 또한 멀티 투 멀티 커넥션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DLNA나 다양한 스펙들 같은 경우에 개발사를 위한 개발 SDK라든지 이런 개발 환경 자체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제 올조인은 이 P2P를 위한 이제 개발 SDK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올조인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그 지원 플랫폼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재 올조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올조인 3.0이 최근에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데이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2.1 이상의 모든 디바이스에 올조인 프레임워크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즈 7 XP, 그다음에 리눅스 머신도 올조인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iOS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8, 그다음에 RT 태블릿들도 현재 올조인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언어도 뭐 C++, 자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이 웹 기반의 개발 언어들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조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은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케이스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뽑아봤는데, 우선 엔터테인먼트 영역, 다시 말해서 뭐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쉽게 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룹 내에서 뭐 친구들끼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 같은 영역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와이파이나 와이파이 다이렉트, 블루투스를 통해서 쉽게 레이턴시 없이 이제 게임 같은 것들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태블릿 PC 또는 핸드폰 PC, 뭐 TV 등과 연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멀티 스크린 서비스들도 올조인을 기반으로 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현재 SNS 같은 다양한 형태의 소셜 서비스들, 뭐 채팅이라든지,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파일 쉐어링,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오피스 같은 부분들도 올조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이 아닐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올조인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 개의 상용화 어플리케이션이 금년 말까지 안드로이드 마켓에 아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올 8월 달쯤에 제가 봤을 때 약 5가지의 좀 몇 개 저희가 트래킹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마켓에서 이제 올라왔었는데, 보시면 뭐 퀵드로우라든지 스포볼 같은 다양한 게임들이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받으시고 AP를 같이 설정해 놓게 되면 이제 같이 로컬 내에서 친구들 간의 다양한 환경 안에서 바로 서비스를 즐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스포볼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들을 위한 간단한 이제 캐주얼 게임 같은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가족 오락관에서 폭탄 터지지 않게끔 막 토싱하는 형태처럼 전자레인지 안에서 자기 포테이토가 터지지 않도록 친구에게 이제 감자를 토싱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점심 내기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뭐 가져가서 다운로드 받고 한번 회사 내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핀스는 이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쉐어링하는 형태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화이트보드는 이제 교육용 컨셉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드로잉하는 모든 액션들이 올조인을 기반으로 해서 연동하고 있는 학생들 디바이스에 실시간적으로 공유되는, 최근에 그 남자의 자격의 합창단을 보니까 그 지휘자께서 악보에 드로잉하는 것들이 또 악보를 이제 로드하면 바로 실시간적으로 그 합창단 태블릿에 실시간적으로 공유가 되고 액션들이 같이 공유되는 부분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의 컨셉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힙합 오피셜은 이제 멀티 스크린 관련된 서비스 데모입니다. 그래서 태블릿과 PC와 연동해서 이제 TV에서 보고 있는 컨텐츠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세부 컨텐츠들을 태블릿을 통해서 활용하는 형태의 이제 멀티 스크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모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CES에서 녹화된 영상을 제가 그냥 프린트 해온 거고요.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제 펀웨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힙합 오피셜이라는 이제 멀티 스크린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안드로이드 TV가 이제 구동 중에 있고, 안드로이드 TV에 힙합 오피셜이라고 하는 이제 올조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런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태블릿도 동일한 형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블릿에서 이제 비디오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바로 TV에서 그 영상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출력되는 이제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이벤트 정보들이 TV에 스탑이 되고 이벤트 정보가 태블릿으로 전달이 돼서 태블릿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이제 그게 다시 TV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되는 형태의 멀티 스크린 서비스들이 이제 하나의 유지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많이 떨리는데요. 원래 여기 모니터가 있는 줄 알고 제가 이게 빨리빨리 하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한 30초만 좀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이제 멀티 스크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우선 TV를 보고 있다가 TV에서 어떤 쇼핑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 포함된 컨텐츠들을 보여줄 경우, TV에서 이제 TV에 보고 있는 특정한 이제 유명 연예인이 입고 있는 옷 관련된 정보들을 연결된 태블릿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태블릿 사용자는 그걸 보면서 뭐 부가적으로 쇼핑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부가적인 액션들을 이런 멀티 스크린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라오케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 노래방처럼 영상이 플레이되고 태블릿을 통해서 뭐 음악을 자기의 이제 보이스를 이제 실어 넣으면 그 부분이 합쳐져서 TV에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 되는 형태의 서비스들도 이제 멀티 스크린 관련된 하나의 유즈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다음 데모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다음 데모, 이거는 이제 핀스라고 하고는 이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이제 그 개인 가상 컨텐츠를 서로 트레이드하는 형태의 서비스 데모 앱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현재는 이제 게임 컨텐츠만 여기 올려놨는데요. 뭐 게임 컨텐츠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 동영상, 오피스 관련된 문서 같은 것들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과 같이 올려놓고 스핀을 하게 되면 바로 상대방 사용자에게 이제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하게 되면 이런 레이턴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로컬 네트워크에서 빠른 속도로 전달하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레이턴시 없이 바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화이트보드라고 해서 아까 이제 교육용 컨셉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데모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별도 액션 없이 서비스만 클릭하면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페어링되고, 페어링돼서 바로 드로잉하면 연결된 다른 디바이스에 실시간적으로 공유되는 형태의 서비스들도 이제 올조인을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You can start to be really creative. This app right here, Whiteboard, was created in under a day's time by one of our developers at Qualcomm Innovation Center. So you can quickly build out the app today and have something really cool. So one had to be 그래서 올조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사 입장에서의 장점을 보면, 이런 이제 P2P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리소스나 이제 분석이 실제 필요했다라고 보면, 이제 올조인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작은 리소스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올조인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이제 올조인 사이트에 들어가라고 해서 join.org를 계속 찾아봤었는데,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joyn.org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SDK, 그다음에 관련된 도큐먼트들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Q&A 같은 부분들도 이제 바로 올리시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영문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셀렉트 랭귀지라고 해서 한글을 선택하게 되면 번역은 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또 FAQ 형태의 다양한 이제 질문 사항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접속하셔서 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퀄컴에서 전 세계 8개국을 대상으로 올 조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컨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상금은 17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좀 떨어져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요. 그 대략 한 2억 원 상당의 상금으로 현재 컨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최종 등록은 그 12월 말까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는 이제 2월 26일 내년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팜플렛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 간단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한번 그 컨테스트에 참여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아직은 이제 올조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뭐 간단한 컨셉 형태의 서비스만을 개발해서 올리더라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